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 혹시 환경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도통진경과 환경위기의 극복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구식 해법과는 좀 다른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환경위기를 풀어가려는 동양적인 접근법인데요. 대순사상에 기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서구식 발전 방식이 결국 환경 파괴를 불렀다고 보면서요. 그 근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바로 순환성의 부족입니다. 순환성의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과의 관계, 또 공동체 내부에서의 어떤 건강한 흐름, 이런 게 막혔다는 거죠. 아, 흐름이 막혔다. 네. 그러면서 대안으로 유행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도통진경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개념들을 꺼내들어요. 유행적 공동체주의, 도통진경. 네,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환경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오늘 좀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화를 보는 시각이 아주 독특해요. 네, 좋습니다. 순환성의 부족이라 듣고 보니 우리가 환경 문제를 너무 기술이나 뭐 정책 이런 차원에서만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순환이 막힌 구체적인 문제 자료에선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전경이라는 경전 구조를 인용하는데요. 아주 작은 공동체,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까지 흐트러뜨려서 나중에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와, 작은 불화가 우주적인 재앙까지요? 그만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의 조화로운 흐름, 그러니까 순환이 깨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막힌 순환을 풀기 위한 대안이라는 유행적 공동체주의와 도통진경, 이건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행적 공동체주의는요. 그 핵심이 말 그대로 흘러통한다, 즉 유행한다는 거예요. 흘러 통한다. 네, 재화든 뭐든 이렇게 고여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눔이나 증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도통진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 약자들의 목소리가 먼저 존중받고 또 그걸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과의 조화까지 이루어지는 상태, 뭐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먼저 존중받는 상태.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막연하게 모두에게 좋게 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와,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에서 순환이 시작된다. 이건 정말 기존의 어떤 효율성 중심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인데요. 네, 듣는 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 전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상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집이랑 논밭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화가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요. 네, 당시 다른 단체들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뭐랄까 좀 약탈 같은 방법도 쓰려고 할 때 먼저 자신의 것을 내놓는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재산을 내놓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아, 모범을 보이셨군요. 그렇죠. 재물이란 게 비록 개인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공동체 속에서 좋은 목적으로 흘러야 한다, 순환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아, 그러니까 그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그 다음이다. 덕본재말이라는 말도 단순히 뭐 돈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맞아요. 재물이 덕을 쌓는 방향으로 흘러야, 즉 순환해야 진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군요. 와, 정말 재밌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도통진경,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순환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오, 어떤 이야기인가요? 신경연이라는 주막 주인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잘 대해주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가난해지니까 갑자기 냉대를 한 거예요. 아이고. 결국 그 청년들의 원망을 사서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힘없는 다수의 분노가 쌓여서 터진 상황이죠. 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딱 끊어지니까 바로 그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온 거네요. 순환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제께서 그 주막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깨우쳐줍니다. 옳고 그름은 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달렸다고요. 행동에 달렸다? 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청년들을 다시 예전처럼 잘 대해주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약자에 대한 배려로 다시 순환의 물꼬를 트니까 상황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뭐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유행성 개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남을 잘 되게 하면 그 덕이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오고 반대로 해를 끼치면 그 화가 또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뭐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도 이 순환에 참여한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뭐 국가의 개입이나 제도 이런 것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어주는 것, 특히 힘없는 이들을 먼저 챙기는 그 순서의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순서의 전환. 내가 먼저, 그리고 약자를 먼저. 네. 그게 바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도통진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는 환경위기를 순환의 위기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순사상의 유행적 공동체주의와 도통진경 개념을 통해서 그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건강한 흐름, 즉 순환을 회복하는 것, 특히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긍정적 순환을 시작하는 것에 있었네요. 전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내 공덕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알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믿음이 환경 문제처럼 아주 거대한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동력이 된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는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순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관점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